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1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요즘에 좀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찌질하다 뭐 이런 유행어가 좀 연일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방이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언주 의원의 방입니다. 이 방에서 직접 안방까지 들어와서 제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표정은 좋습니다. 그럼요.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징계받고 그러면은 좀 속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이걸 신경 썼으면 막 변명하고 이렇게 봐달라 그러고 막 이랬을 텐데.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하신 말씀의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를 특히 손학규한테서 받는다는 거는 내가 손학규 대표하고 노선이 다르다. 저 사람은 손학규랑 다르다. 이거 아니겠어요? 대립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나쁠 거 없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다 맞는데 이제 어쩌면 이제 그래도 어르신한테 좀 약간 그런 단어를 쓰면 되겠냐. 이제 문바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문바들이. 그러나 소신이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개인 이현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새누리당한테 그런 발언 하셨어요. 찌질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셨고 이게 경상도에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그러네요. 쓰네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건 사실 표준어예요. 표준어입니까? 네,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허접하다.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허접하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표준어죠. 근데 찌질하다 그러면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찌질이. 뭐가 코 올리게 이런 느낌이 들고 조금 약간.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단어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입니다. 찌질하다. 밴댕이 속 같다. 허접하다. 속 좁다 이런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막 난리치면서 달려들고 이러면 이게 큰 정치인이 말이야 찌질하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죠. 여기 저랑 이제 같이 프로그램 김철근 이런 분들은 김철근 전 대변인 이런 분들은 이제 당내에서 그래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너무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대 정당입니까? 그 거대 정당에서 그런 어떤 권위적인 게 싫어가지고 다 나와놓고 제가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양 거대 정당보다 훨씬 더 권위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최고 존엄처럼. 그러면 도대체 이 당을 왜 만들었냐 이거죠. 저는 사실 제가 이 당의 창당 멤버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창단 중에서도 핵심이죠. 핵심 주역이었잖아. 맞아. 핵심 주역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이현주가 핵심이었어. 그럼요. 바른미래당의 정신은 저한테 나온 겁니다.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국민통합포럼을 또 정운천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통합의 어떤 그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양쪽 당의 대표까지 여기 얹어지고 그래서 다 일로 수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두 당 사이의 제3지대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로 다 수렴시킨 거죠. 그 당시에 통합선언문도 제가 같이 기한을 했죠. 그런데 징계를 받았네. 통합당에서 아웃당했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셈이 됐는데 실제 지금 보면 주역이 사실 민주당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원래 민주평화당 사람들이 사실 주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당을 만들자 할 때 당에 대해서 당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노선이 이래야 된다, 이거를 깊이 논의한 멤버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이 지금 지도부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거의 사당화시켜버린 셈이고, 사실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한 당의 모습이나 당의 노선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쭉 갔으면 저는 지금쯤 상당히 한국당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보수정당이 됐을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보수 통합을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색깔이 많이 투영되는 그런 보수정당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뒤늦게 합류하는 멤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당의 색깔이라는 것은 아주 균일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젊은 보수, 그러니까 보수의 색깔은 선명하고, 그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싸우는데, 다만 한국당보다는 좀 개혁적이고 훨씬 더 재기발랄하면서 패기 있는, 그리고 애국심이 강하고, 뭐 이래서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흡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대체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는 방향성 그리고 야당성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합류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김관영 의원이 그걸 제안을 하길래 저하고 뭐 최명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류하겠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때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당 창당하는 거, 자리 준다니까 온다, 이건 안 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나마나 보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야당성이나 이런 어떤 개혁성은커녕 당이 지리멸렬하게 가서 결국에는 몰락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때. 그래서 안철수한테도 똑바로 책임 있게 결정을 해라. 자리 가지고 그런 거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 20명만 넣으면, 교섭단체만 되면 그게 30명이 되든 21명이 되든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대로 당이 지리멸렬하게 계속 2중대 비슷하게 3중대 비슷하게 가고 중재나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존재감이 없게 되고 우리를 지지하는 계층 자체가 안 생긴다. 근데 당이 가장 중요한 게 존속을 하려면 지지 기반이에요. 근데 지지 기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색깔이 뚜렷해야 지지 기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계층 기반이나 어떤 노선에 대한 기반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한국당하고 경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수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수성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특히 문재인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의 어떤 색깔은 아주 뚜렷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때 제가 원내대표 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적으로 어쨌든 이중대를 계속하고자 하는 파들에 비해서 수적으로 약간 모자라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됐던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머릿속에는 지리멸렬하고 정체성 없는, 그리고 내 보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정당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이번 창원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라면은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글쎄 뭐. 아니, 만약에 당대표라면 지금 바른미래당 살릴 길은 뭡니까?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늦었다. 네, 왜냐하면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솔직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작년 말 정도였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의 색깔이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너무 박혀버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에 국민들을 실망시킨 게 창당하고 나서 막 20% 이렇게 기대죠. 그거는 기대치거든요. 20% 정도 지지까지 나왔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좀 폭락을 했죠. 그것은 뭐냐면 보니까 이게 보수 정당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야당성도 불분명하고 거기다가 개혁성도 선거 공천하는 걸 보니까 별로 없다. 엉망이었죠. 네, 그게 무슨 개혁성이
실망스러워. 제가 당사자였지만 그러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잘 거였죠. 알죠. 지금도 그래서 그 생각하면 막 그때 화가 뭐 나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때 제가 진짜 저는 너무 창피해서 네. 제가 아예 안 나타났잖아요. 저는 네. 아예 그냥 관여 자체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번 실망을 푹 해갖고 10%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죠? 네, 쭉 빠졌죠. 쭉 빠졌죠. 그리고 한때 우리가 나서 12까지 갔었어요. 13. 그죠? 네, 그리고 한때. 나서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온 게 작년 하반기. 네. 작년 하반기라도 우리가 왜냐하면 그때쯤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하는 층들이 생겨났거든요. 생겨났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쯤부터 그 실망하는 세력들한테 부응하는 네. 그래서 야당성을 분명히 하는 어떤 정치 행보를 뚜렷하게 해왔으면 그러면 그 지지층이 형성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이 몸집은 큰데 제대로 못 싸우고 날렵하지 못하다. 그런데 저 바른미래당은 역시 젊어서 그런지 훨씬 더 날렵하고 순발력 있게 아주 날카롭게 싸운다. 네. 쟤네들이 더 보니까 투사들 같다.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으면 10% 넘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뭐 제가 뭐 대표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접고, 내가 창당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뭐 내 세력이 숫자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당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 당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 혼자 그러니까 이연주라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그 제가 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대신한 거죠.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 것 시청자들이 같아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근데 제가 볼 자꾸 때는 이걸로 하면 시청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평화당하고 뭔가 일부가 지금 합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죠? 또 손학규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손학규 대표가. 그리고 네. 유승민 아니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민주평화당하고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대표 될 때쯤인가 제가 식사를 한번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저보고 밥 먹자 그러길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이 운동권 세력들하고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밖에서 이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탈당한 거고. 그리고 이제 탈당을 한 다음에 사실은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은 당시에 야당이 큰 두 세력이 있었죠. 한국당의 홍준표 세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반문 세력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뛸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존경한다든지 뭐 훌륭한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주자로서 그 사람밖에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대안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철수 쪽을 가서 도우면서 단일화를 추진을 했었죠. 김종인 대표하고 그 당시에. 네. 근데 단일화를 본인이 정말 잘나서 후보가 된 줄 알고 단일화를 안 하더라고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했었어야죠. 했으면 그때 대통령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바람이 확 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물론 그분도 능력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찌질합니까 그분도 그럼?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고 네. 그건 거기까지는 하여튼, 아니고. 하여튼 좀 보면 많이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사회성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철학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대안이 그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단일화 추진을 했는데 단일화를 갖다가 또 그 국민의당에서 안에서도 막 여러 사람이 막 반대하고 해박 놓고 또 본인도 뚜렷하게 방향성이 없으니까 탈당할 때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 대통령 선거 도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냐면 헌법 가치가 막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록 이 한국당이나 우리가 과거 보수 세력들이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지만 그것도 나도 예전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건 차라리 미흡해도 고쳐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보는데 여기에 지금 이 운동권 세력들은 정말 심각하다. 나라의 기둥을 뽑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경제나 외교나 지금 얼마나 엉망해.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저는 항상 보는 거죠. 3%대에서 정말 저조한 성적으로 선거가 끝나면서 너무 창피하죠.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우리가 보수 진영을 가지고 보자면 야권 진영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탈원전 세력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리고 그런 큰 틀에서 보자면 당의 입장에서는 나갔어야 했는지 모르지만 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국민을 위해서 뭘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 단일화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차피 선거의 구도 자체가 양당으로 수렴되는 양 세력으로 수렴되는 선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에요, 지금. 네. 본인이 국민을 결집시키고 있어요, 반대파로.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미 다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응? 우리가 반문 세력의 어떤 헤게모니라도 좀 쥐고 있었으면 좀 달랐겠지만 우리는 반문 세력인지 아닌지조차도 회색 비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반문으로 결집되는 국민들은 우리가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선거를 하면 굉장히 미미하게 존재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럼 존재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해서 뚜껑을 까버리면 더 추락하죠, 당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추락하기 전에 사실은 단일화해서 생색내고 우리의 어떤 지지 국민들한테 우리가 생색을 내면서 체면을 좀 세우고 또 그 젊은 친구던데 그 후보가 야 우리가 정치 선배인데 말이지. 응? 이 되지도 않을 선거에 정말 그리고 잘못하면 야권 그 문재인 정권 심판을 망쳤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을 선거에 응? 이 친구를 갖다 젊은 친구를 내보낸다. 그래서 패가 망신하고 응?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돈 한 푼도 못 찾고. 그럼요. 돈도 돈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치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와서 이게 심판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뭐 인터뷰를 보니까 무소속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겠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선택지가 있지 않겠냐. 네, 그렇죠. 바른미래당에 안 남는다면. 그럼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나 이렇게 좀 만나자고 안 하셨습니까? 좀? 뭐 그거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비밀이라서. 네, 상상에 만나셨군요. 맡기겠습니다. 예. 네. 네.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금 당장 뉴스를 하나라도 좀 주셔야지 우리가 기사를. 그거는 지금은 제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바른미래당이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한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중도 보수라고 우리가 그때 분명히 명시를 했죠. 네. 보수입니다, 보수. 네, 네? 합리적 중도와 개혁 보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얘기를 보수입니다. 했지만 보수예요. 사실 보수입니다. 거기에 그죠? 진보란 단어 없습니다. 네, 보수라고요. 저는 최소한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제가 창당을 주도했을 때 그 처음의 정신 그걸로 돌아가지 않으면 함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이 이제 저는 뭐 조만간 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투쟁들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지금 징계가 되면은 내년에 출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원권 징계. 아니 출마를 못하는 게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바른미래당으로 출마 못하니까.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바른미래당으로 누가 출마할 것 같습니까? 하긴 그래요. 바른미래당으로 아니 지금 우리 의원들- 박정진 앵커는 바른미래당으로 탈당했죠. 출마. 그러니까 전 벌써 탈당했잖아요. 탈당. 벌써 탈당했죠. 저는. 벌써 한참 전에 예, 한참 탈당하셨잖아요. 전에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래가 없어. 이게 바른미래인데 뭔가 틀린 미래 같다는 생각이. 아니 좀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 들었죠. 박정진 앵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저하고 그때 제가
처음에 같이 만났죠. 창당하고 막 이럴 때도 한번 뵀잖아요. 뵀었죠. 그죠? 창당할 근데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로 쭉 갔으면 탈당했겠습니까? 탈당 안 했죠. 그냥 지금 신나게 하고 있지. 물론 뭐 크기가 작으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것은 한계는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국민적 사랑을 받는 뭔가 한 귀퉁이는 우리가 차지했을 거라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정치라는 게 정당을 운영한다는 게요. 네. 저는 정말 말이죠. 이 양심을 갖고 해야 돼, 이게. 그럼요. 진짜 큰 사명감 그림을 가지고 갖고, 해야 됩니다. 소명식 의식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지. 가지고. 진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게 들어가고 이 연동 비례 이거 비례 연동형 비례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정확히 보면은 그죠? 그럼요.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아니 이게 국민을 말이 바라보고 돼요? 해야 되는데 룰 선거 이거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날치기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일단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치, 이건- 그다음에 비례대표?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가 비례대표를 좋아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일단 원래대로. 우리 당에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절대 네. 이게 과연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의석을 주는 게 맞냐는 의심까지도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개개. 과거에는 이걸 돈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아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어. 그게 뭐 어떤 노선이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못하죠. 정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례대표라는 게 줄을 세워가지고 무슨 리스트, 제가 그랬어요. 손학규 리스트 만들 일이 있어? 문재인 리스트 만들 일이 있어? 자기한테 줄 서가지고 당 대표예요. 꼬박 노릇하는 당의 사람들 네. 잔뜩 만들어서 물론 뭐 한두 명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대개 보면 묻지마 투표하잖아요. 묻지마 투표. 이거 안 된다는 거 최소한 국민들이 직접 말이죠. 검증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손학규 대표에게 그래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얘기 씁니다. 없어요. 네. 잘하시라고 그래도 당근. 아니 근데 요즘 이제는 저는 아예 신경 안 써요. 이제 안 써요. 네. 아니 할 만큼 다 했는데. 네. 손학규 대표가 또 야 내가 당 대표 안 되면 누가 해? 이거 워딩 들어보셨습니까, 뉴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손학규 대표가 안 되면 여기 바른미래당에 당 대표 하실 분이 없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하기 싫어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손학규 대표하고 뭐 저하고 사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당을 떠나서 우리가 국민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런 관점이고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 안에서 이제 당 가지고 어떻게 쪼물락쪼물락해서 그래서 이 당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할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그 무슨 사진 이상한 사진이 있던데 저 봤어요. 저 이현주 의원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국자들이 이거? 너무 궁금해해서 이거 사진 뉴스가 봤어요? 나왔잖아요. 이거 뉴스 봤어요? 아니, 누가 얘기하는 거 봐서 사진 못 보고. 근데- 이거네 이거 이 옷. 그러니까 이 옷에 이제 내가 칼라 있는 좀 옷을 기분이 좀 입어가지고. 나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의도된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전혀 안 그런 건 달라요. 아니고 네. 뭐 근데 이제 관심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요. 아니 정치인은 인지도가 지금 거의 막 엄청나게 그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선 때는 일단- 사실 존재를 잘 몰랐어요.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기자들도 초선 때 사실 저도 그 아니 초선 때 다 모르죠. 네, 잘 몰랐는데 지금은 뭐 거의 진짜 네. 당 대표 수준 이상으로 막 그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제 뭐 어느 지역구를 가라 선거운동 할 때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 그죠? 네. 아니, 지금도 뭐 막 이제 지나가면 막 박수 치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네. 네, 달려오고. 이렇게 완전히 스타가 알아보고, 됐다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교회를 예배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막 그 팬이라고 그러면서 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막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연예인 다 되면서. 근데 참 내공이 있어 보여요. 저 같으면 막 징계받고, 내가 좀 찌질해서 어떻게 보면, 고민도 하고, 응? 술도 안 드시잖아, 아예. 술 잘 안 먹죠. 예, 네. 여기다가 사무실에다가 소주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보면 볼수록 내공이 굉장히 좀 얼굴에서 막 이 상황에서도 웃음 나오는 거 보면 와 대단해. 역시 아니, 정치인이야. 크게 될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큰 감사합니다. 정치인이 될 것 근데 같아. 아니 제가 와. 틀린 얘기한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공이 이게 보통 하여튼 큰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예, 무슨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아유, 또 우리 또 달려가겠습니다. 박정진 앵커도 좀 잘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야겠는데. 그죠? 어려워. 나는 너무너무 힘든 아니 이제 제가 고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깐깐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제대로 찝고 국민들한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정말 좋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 필요한 그 정치권의 이 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회 내에 또는 네. 여의도 내에 그래서 서로 간의 공적인 일을 가지고 공적인 사람이 공적인 사람한테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그 내용의 배경이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한 얘기인지 이걸 분명히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를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박종진 앵커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박종진 앵커가 이상한 행동을 해. 예를 네. 들어서 만약 같이 정치권에 있는데. 그럼 지적을 해줘야죠. 그 처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그거 안 되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렇다고 박종진 앵커를 싫어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닌 거죠. 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날카로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사람 좋은 정치인이 최악이다. 절대 정치인은요, 사람 좋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좋은 정치인 최악이다. 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양심적으로 정직하면 되는 것이지, 네. 어디를 가나 무난하고 정말 처세를 잘해서 적이 없다. 얼마나 모든 걸 다 합의해주고 다 양보해주고. 그것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다.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적이 없는 정치인, 이거 정말 심각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꾸로. 네. 예. 하여튼 뭐 이현주 의원이 소신 있는 정치를 지금 계속 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국민을 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예, 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은 이렇게 국회 열심히 찾아다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